다음은 어느 모집단의 확률분포표이다. 표가 있고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입니다. x바의 특징을 보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집단에서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요 확률분포 표에서요. 일단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은 4분의 3이니까 a 값은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평균도 구해야 되고 분산도 구해야 됩니다. 평균을 먼저 구해보면 평균을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곱하면 0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분의 1 해서 0 이렇게 됩니다. 평균은 0이고요. 분산 구하는 방법이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죠. 제곱한 것들의 평균, 즉 제곱해서 곱합니다. 1이고요. 제곱해서 곱하면 0이고 제곱해서 곱하면 2분의 1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이 0이니까 0의 제곱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우면 루트 2분의 루트 3이죠. 유리하면 2분의 루트 6이 됩니다. 여기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표본의 크기가 16이죠. 루트 16은 4. 이 값을 4로 나누면 8분의 루트 6. 답은 8분의 루트 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주머니 A와 B에는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각각 들어있다. 갑은 주머니 A에서 을은 주머니 B에서 각자 임의로 2장의 카드를 꺼내 가진다. 갑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같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2장을 꺼냈죠? 그럼 가장 작은 게 1과 1을 뽑은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숫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3이 되는 경우를 볼게요. 여기서 3을 뽑는 경우는요. 1, 2밖에 없죠. 보면은 전체 경우가 4개가 있어요.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죠. 4C2가 됩니다. 4C2분의 1하고 2 뽑는 경우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B도 3을 뽑는 경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4C2분의 1과 2를 뽑는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4C는 6이에요.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36분의 1 이렇게 되고요. 합이 4가 나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분모는 다 사실은 또 동일하겠죠? 6분의 이렇게 돼요. 6분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1과 3 이 경우밖에 없겠네요. 이것도 하나 경우죠. 6분의 1 마찬가지로 B도 6분의 1 A, B 상황이 똑같아요. 곱하면 36분의 1이 되고요. 합이 5가 되는 경우요.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1과 4를 뽑아도 되고 2와 3을 이렇게 뽑아도 되겠죠. 두 가지가 나오네요. 6분의 2 B도 마찬가지로 6분의 2 36분의 4가 되고요. 합이 6이 되는 경우 자, 1과 하는 건 없고요. 2와 4 이렇게 있겠네요. 한 가지 있죠? 6분의 1 B도 6분의 1 36분의 1 이런 식으로 7이 되는 경우는 3, 4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6분의 1, 6분의 1, 36분의 1이고요.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없죠. 끝이네요. 7이 최대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 확률을 다 더하면 되겠죠. 36분의 1, 1, 4니까 6, 7, 8 약분하면은 4로 약분해볼까요? 4, 2, 8, 4, 9, 36 해서 9분의 2 분자분모 더하면은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회사의 전체 신입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한 결과 키는 평균 M, 표준 편차는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전체 신입사원 중에서 키가 177 이상인 사원이 242명이었다. 전체 신입사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의 키가 18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입니다. 정규분포니까 확률 밀도함수를 그려놓고 문제를 풉니다. 평균이요. M,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했어요. 177 이상인 사원이 242명. 자, 이 명으로 나왔죠? 근데 이게 비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1000명이죠. 1000명 중에 242명. 비율 따지면 0.242에 해당되는 게 이쪽이 되겠죠. 0.242. 요 기준이 여기가 키가 177이 되는 겁니다. 그럼 0.24이면요. 우리가 이 표는 0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0.5에서 얘를 빼보면 0.258이 되겠네요. 0.258을 찾아보면 여기 있죠. 0.258에 해당하는 게 Z값이 0.7. 즉, 자, 여기서부터 0.7 칸만큼 떨어진 거예요. 한 칸의 길이가 10이죠. 이 표준 편차의 0.7배입니다. 곱해보면은 7이 나오죠. 이 길이가 7이기 때문에 이 평균 값은 7을 뺀 170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선택한 한 명의 키가 180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180은 이렇게 있다고 보면요. 자, 이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180은요, 170부터 10만큼 있는데 10을 10으로 나누면 1 되겠죠? 표준화시키면 Z값이 1 나오는 겁니다. 1이면 요 값. 0.3413. 자, 여기 요 부분의 넓이가 0.3413이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0.5에서 요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0.1587. 0.1587. 1번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9개의 수, 2의 1제곱, 2의 2제곱에서 2의 9제곱이 오른쪽 표와 같이 배열되어 있다. 각 행에서 한 개씩 임의로 선택한 세 수의 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각 행, 그러면 여기 행입니다. 1행, 2행, 3행.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이쪽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자, 세 수의 곱을 그랬죠. 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근데 곱해보면요, 이렇게. 뭔가 하나씩 선택해서 곱해보면 다 밑이 2이기 때문에 2의 어떤 거듭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모양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게 어느 경우인지를 한번 볼게요. 그럼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5제곱, 6제곱, 이렇게 있을 때, 나머지를 좀 보겠습니다. 2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겠죠. 2의 제곱은 4예요. 4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2의 세제곱은 8입니다. 8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 되겠죠. 2의 4제곱은 16. 16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32죠. 32,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 나머지가 보면은 2, 1, 2, 1, 2, 1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수가 지금 보면 건너뛰기 때문에 홀수면은 2가 되고요. 이 지수들이 짝수면 나머지가 1이 됩니다. 3으로는 나머지가 1이 될 확률, 즉 1이 되는 경우는 이 지수가 뭐가 되는 경우요? 짝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세 수를 선택을 해서 곱을 하면요, 이 지수끼리는 덧셈이 되겠죠? 세 수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거.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짝수 3개를 선택하던가요. 또는 짝수가 하나에 홀수가 2개가 돼도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를 볼게요. 다 짝수인 경우. 여기서 보면 1, 2, 3이니까 짝수가 여기 있죠. 두 번째 행에서는 짝수가 이렇게 2개 있고요. 세 번째 행에서는 8.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무조건 요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한 가지. 한 가지. 그리고 자, 여기서는요. 요거 또는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서는 무조건 하나. 이렇게입니다. 곱하면 얘는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짝수, 홀수인 경우요. 자, 요거는 행이 세 개가 다 다르니까요. 이게 짝, 홀, 여기가 이제 홀, 짝, 짝을 동그라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홀이네요. 홀짝, 홀. 그 다음에 짝수가 여기 있고 홀수 이렇게 있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짝수고 x가 홀수입니다. 그럼 여기 자, 짝수는 하나. 저 홀수죠? 홀수는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는 홀수가 두 개. 그래서 2가 되고요. 저 홀짝, 홀인 경우요. 저 홀수는 두 개가 되겠죠? 요거 아니면 요거.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짝수는 2하고 6 두 가지. 세 번째 줄에 홀수는 7과 9 두 가지. 8가지. 그러니까 지울까요, 이거는? 그 다음에 홀짝인 경우요. 첫 번째 줄에 자, 홀수 1과 3 두 가지. 두 번째 줄에 홀수 5 하나. 세 번째 줄에 짝수 여기 8 하나. 곱하면 2. 전체 이 원하는 가지수가 여기 분자로 들어가겠죠. 더해보면은 14가 됩니다. 14가 되고요. 분모는 전체 경우수인데 전체 경우수는 여기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3 곱하기 두 번째 줄도요. 3 곱하기 3. 3의 세제곱. 그래서 27분의 14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 5개가 주머니에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이와 같은 시행을 150번 반복할 때 짝수가 적혀있는 공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하자. 확률 매수 x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기 보면요. 같은 시행을 150번 반복하죠. 자, 이게 뭐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이 통계로 오면 이항분포가 되는 거예요. 시행 횟수가 150번이고 MP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자, x가 나올 확률이 자, 뭐냐면 x가 뭐죠? 짝수가 적혀 있는 거. 짝수가 나올 확률은 1부터 5 중에서 짝수는 2와 4 두 가지밖에 없죠? 5분의 2입니다. 확률은 5분의 2. 기억 보면요. x의 분사는 36이다 그랬습니다. 평균은 MP가 되겠죠?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은 30 약분대가 30 곱하기 2니까 60이 되고요. 분사는 MPQ 이렇게 되겠죠? MP 60에 Q 값을 곱하면 돼요. 1에서 5분의 2 빼면 5분의 3. 60 곱하기 5분의 3. 약분되면은 12 곱하기 3이니까 36 이렇게 됩니다. 기억 분사는 36이다. 참이 되고요. x가 0일 확률은 150일 확률보다 작다 그랬어요. 0이 될 확률 구해보면요.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물으면 그냥 확률 문제입니다. 여기 디귿 보면은 뭐 50을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통계로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하나 묻는 경우는 확률 문제 푼다고 하시면 돼요. 이 이항분포라는 게 아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죠. 150번 시행했는데 그 중에 0번 나올 확률이에요. 150시 0 중에 나올 확률이 5분의 2, 자, 0번 나오고요. 안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 150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확률하고요. 우변에 x가 150일 확률. 150시 150이 되고요. 5분의 2에 150. 5분의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150시 0도 1이고요. 150시 150도 1입니다. 1이니까 비교할 때는 그냥 무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무시되고 0제곱은 1이니까 이것도 무시, 이것도 1 무시고요. 5분의 3의 150제곱이고요. 5분의 2의 150제곱이니까 5분의 3이 더 크겠죠. 150제곱이.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5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7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여기 보면 숫자가 51보다 작은 게 뭐 0부터 쭈루룩 다 있는 걸 다 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항분포는 n이 적당히 좀 커지면 정규분포를 빌려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빌려다 써보면 평균이 60이었죠. 자, 60이고 분산이 36이니까 표준편차를 루트 씌우면 6이 됩니다. 평균이 60, 표준편차 6인 분포를 갖는데요. x가 51보다 작거나 같은 거. 5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7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비교해보면요.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진지를 보면 되겠죠? 여기는
간격이 60에서 51 빼면 9만큼 떨어져 있고, 자, 여기는 72에서 61 빼면 12만큼 떨어져 있네요. 자,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확률이 더 작겠죠. 그림을 여기 좀 잘못 그리면 더 멀리 떨어지면 이렇게 돼가지고 확률이 얘보다 이 확률이 더 작아집니다. 이 확률이 더 크니까 기억, 디귿은 참이 됩니다. 기억과 디귿이 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5개,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 들어있다.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어 B 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B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기로 한다.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그랬습니다. 뭐뭐뭐 할 때, 이럴 때 보통 분모가 결정된다고 했죠.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 때를 보면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그랬습니다. 이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이 조건방률이죠. 조건방률의 구조를 보면 뭐뭐뭐 할 때 요거를요 전체를 다 생각해서 분모에 쓰는 겁니다. 자, 흰 공을 뽑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전에 영향을 받죠. A에서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냈는데 그게 흰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일 수도 있죠. 자, A에서 꺼낸 게 흰 공이면서 B에서 꺼낸 게 흰 공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에서 꺼낸 공이 검은 공일 수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A에서 꺼낸 공이에요. 자, 이 중에서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 흰 공이었을 확률. 자, 여기에 분자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구조고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맨 처음에 A에서 흰 공을 뽑아요. 그럼 흰 공을 뽑을 확률이 A 공은 7개죠. 7개 중에서 흰 공이 2개니까 7분의 2. 그러고 나면 이제 B 주머니에 흰 공이 4개가 되겠죠.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4개. 전체 8개 중에서요. 8개 중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4. 8분의 4 이렇게 되고요. 이 경우는요. 처음에 A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꺼내는 겁니다.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7분의 5. 그러고 나면 이제 B 주머니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5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8분의 흰 공 뽑을 확률은 3. 이게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분의 이거 흰색 이 부분이 그대로 분자로 올라가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분자 분모에 2개 곱한 5, 7, 8, 56을 분자 분모에 곱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4, 8, 5, 3, 15분의 요 그대로 8. 23분의 8 이렇게 됩니다. P분의 Q일 때 10P 플러스 Q. 분모에 10을 곱하고요. 분자를 더해줍니다. 238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갑은 A에서 C까지 굵은 선을 따라 걷고 을은 C에서 A까지 굵은 선을 따라 걸으며 병은 B에서 D까지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걷는다. 갑을병 세 사람이 모두 만나도록 병이 B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갑을병은 동시 출발하고 같은 속력으로 걷는다고 가정한다. 갑과 을이요. 여기서 같이 출발해서요. 갑니다. 같은 속력으로 가면 자, 어디서 만날까요? 만나는 게 가운데서 만나겠죠? 이렇게 보면 가운데가 요쯤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개 반. 하나, 둘, 셋, 네 개 반. 그렇죠? 여기. 이렇게. 그럼 병은 B에서 출발해서 D까지 가는데 여기서 같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일단 요 지점까지는 무조건 와야 되겠죠? 여기서 위로 가고 여기서 또 D까지 가야 될 겁니다. B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거. 그리고 여기는 외길이에요. 곱하기 1.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곱해주면 되겠죠. B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2개, 위로 2개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구할 수 있죠. 길차 정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일단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 하나, 둘, 셋, 4개를 2개로 나눕니다. 2팩, 2팩. 이쪽 가는 길을 막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A 2개와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건 곱하기 1입니다.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여기랑 모양이 똑같죠? 이거 똑같이 4팩토리얼 나누기 2팩 2팩. 4팩토리얼 2팩 2팩 나누면요. 이거 4 곱하기 3 이렇게 되고요.
2로 나누면 2, 3, 6. 6 곱하기 6 해서 답은 36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 쓰는 것도 있죠? 보여드리면 1, 1, 1. 자, 요 지점이 1, 요 지점은 두 개 더해서 2, 요 지점은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3. 요 지점은 밑에서 올라오는 것만 있죠? 1, 요 지점은 이렇게 두 개 더해서 3, 요 지점은 두 개 더해서 6.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6가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6가지. 곱하면 36.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문자 A, B를 중복을 허락하여 만든 6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 첫 문자는 A이다. 나, A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첫 문자는 A니까 무조건 A가 와야 되겠고요. A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이 두 번째는 A가 올 수 없죠. B가 무조건 와야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4개만 A, B로 채워 넣으면 되는데 이웃하지 말아야 A는 이웃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웃한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를 배열한 다음에 끼워 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나머지 4자리인데 A와 B를 몇 개 쓰는지를 볼게요. A를 사용 안 할 수도 있죠. 사용 안 하고 B만 4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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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고요. A를 하나 쓰는 경우 볼게요. B는 그러면 3개를 써야 되겠죠. 그럼 A를 하나 쓰는데 A 쓰는 것만 결정을 시켜주면 되겠죠.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즉 A, B, B, B.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는 경우요. B, A, B, B. 이런 식으로. A가 있을 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또 4가지가 나오겠죠. A를 2개 사용하는 경우. 그럼 B는 2개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볼게요. B를 먼저 2개를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요. 끼워 넣기 하겠습니다. A를 끼워 넣으면 돼요. A가 있을 수 있는 곳이 3군데죠. 3군데 중에 2군데를 선택해서 끼워 넣으면 됩니다. 3군데 중에 2군데 순서 없죠. 3C, 2. 3C, 2는 3가지. 그래서 자, 이거만 되겠죠. A가 3개 사용할 수는 없겠죠. 3개 사용하면은 무조건 이웃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3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개수를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은 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길이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X가 M부터 A까지 확률이 0.3413일 때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끊어보면요. 정규분포죠. 정규분포 문제는 확률 밀도함수를 그려놓고 문제를 풉니다. 평균이 M, 표준편차가 4라고 했어요. 이럴 때 M부터 A까지 확률이 0.3413이죠. M부터 A까지. 자, 이 확률이 0.3413인데 자, 표에 있죠. 0.3413 찾아보면은 여기 있네요. Z값이 1. 1이라는 거는 표준편차에 곱하기 1, 한 배입니다. 표준편차가 4죠. 4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A 값이 M 플러스 4가 됩니다. 뒤에 이어보면요.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이미 추출한 제품 16개. 자, 추출했죠. 16개를. 이거의 길이의 표본 평균이 그랬습니다. 자, 보통 X바. 자, 요거 중요하죠. X바. 자, 이것이 A-2 이상일 확률을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X바의 분포를 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그냥 X였고요. X바의 분포. 우리 통계적 추정을 할 때는 X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징은 간단해요. 얘랑 비교했을 때 평균은 같고, 똑같고요.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원래 있던 표준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가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16개를 뽑았죠? 루트 16은 4니까 4분의 시그마. 시그마 값이 4였죠? 얘는 4분의 4니까 1.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은요, 평균은 똑같고 표준편차가 1로 작아진 겁니다. 이럴 때 A-2 이상의 확률. A 값이 M 플러스 4였어요. M 플러스 4에서 2 빼면 M 플러스 2가 되겠죠? M 플러스 2 이상. 즉 M 플러스 2 이상 이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표준편차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이거 길이가 2인데 1로 나누면 여기 2칸. 그렇죠?
즉 표준화 시켰을 때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2에 해당하는 값이 0.477이. 이쪽이 0.477이니까요. 이쪽은 0.5에서 0.4772를 빼면 되겠죠. 그럼 0.0228.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B, C, D 4명이 그림과 같은 대진표에 따라 경기를 한다. 이들은 숫자 1, 2, 3, 4가 각각 한 개씩 적힌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임의로 하나씩 꺼내어 나온 번호에 위치한다. A가 C, D와 경기할 때 이길 확률은 모두 3분의 2이고 B가 C, D와 경기할 때 이길 확률은 모두 2분의 1이라고 하자. A와 B가 결승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일단은 자 A 입장에서 볼게요.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이 네 군데의 상황이 똑같죠. 두 개씩 붙고 어차피 결승에서 붙기 때문에 모양이 다 같은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칭성을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자, 예를 들어 A가 어디 있든지 똑같으니까 여기 1번이 그냥 A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의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굳이 자, 정확히 얘기 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여기를 선택할 확률은 4분의 1이죠. 근데 A가 여기 선택해도 상황이 똑같죠. 여기 선택했을 때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하기 4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4분의 1 곱하기 4는 1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칭성을 볼 때는 그냥 A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다. 그러면 A가 이 중에 한 군데로 그냥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의 확률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크게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경우의 수로 전체 경우분의 특정 사건이라는 경우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경우의 수에서 곱셈 할 때처럼 확률도 자, 곱을 이용을 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좀 고정된 상태에서요. 자, B를 이제 보겠습니다. B가 갈 수 있는 곳은 결승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3이나 4로 가야 되겠죠? 그쵸? 3이나 4로 갈 확률이 3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2가 돼요. 그리고 3으로 갈 때나 4로 갈 때도 상황이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이나 4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요. 예를 들어서 B가 1로 갔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C와 D는 C, D가 될 수도 있고 DC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A, B가 결승에서 만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이런 경우는 무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상관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A가 여기 뭐 C든 D든요. CD, 뭐 DC 상관없습니다. 이 CD가 이길 확률이 다르면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A가 CD와 경기할 때 이길 확률은 3분의 2. 이렇게 경기를 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A가 이길 확률 3분의 2가 되고요. 그리고 B가 D 또는 C와 경기를 해서 이겨야 돼요. B가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2분의 1 이렇게 해서 A도 이렇게 이기고 올라오고 B도 이기고 올라오면 둘이 결승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 값이 답이 됩니다. 이게 약분되고요. 9분의 2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n씩 k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두 다항식이고 a0, a1의 x 땡땡땡 an-1의 x의 n-1 곱하기 b0, b1의 x 땡땡땡 bn의 x n제곱에서 x의 n-1제곱의 개수는 그랬죠. x n-1이 되려면요. 맨 처음 여기 상수항이죠. 여기랑 여기서 n-1, n-1이 요거 전항이 되겠죠? b의 n-1에 x의 n-1이니까 이렇게 곱한 거. 요거 개수니까 자, 요거 b의 n-2라고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요거 1차식하고 곱하려면 요것도 전항이 b의 n-2가 되겠죠? 그래서 a1과 b의 n-2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요. 맨 마지막에는 자 요거 n-1이죠? 요거하고 우변의 상수항 이렇게 곱한 거 a n-1의 b0 자, 이렇게 됩니다. 얘를 등식 1 플러스 x의 2n-1제곱은 1 플러스 x의 n-1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의 n제곱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우리 지수 법칙에서 그 두 개 더하면은 2n-1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이 좌변에서
좌변과 우변 볼 겁니다. 좌변에서 x의 n-1의 개수는, 자, 그럼 일반적인 이항 정리 모양이 되겠죠? 2n-1 제곱한 것 중에서 n-1. 그러면 c의 2n-1에 cn-1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요, 별표, 요거를, 요식을 이용하여 우변에서 xn-1의 개수를 구하면 그랬습니다. 자, 우변에 이제 요걸 그대로 쓰면 돼요. 이 모양이 나오게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1c k-1 k에 1부터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니까 n-1c 0이 되겠죠. 요 값이 a0입니다. 여기 a0가 n-1을 전개시킨 거기 때문에 요 a0 값은 n-1c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k에 2 대입해보면 n-1c 1, n-1c 1에 해당하는 게 a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곱했는데 이 앞쪽에 있는 a에 해당되는 게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변 오른쪽 b의 n-1은요 요거 전개시킨 거에서요. n-1 제곱의 개수인데 요 식은 지금 x의 n승, 자, n제곱 요걸 전개시킨 거죠.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ncr의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x의 n-r. 여기서 여기 점점 커지죠. x의 계속 커지니까 여기다 r 써야 되겠네요. 자, 여기 요거 전개시킨 겁니다. 요거 일반항. 여기 일반항이 ncr에, 자, 1은 안 쓴 거예요. 1에 n-r 제곱, 1이니까 안 쓴 거고요. x의 r,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전개시킨 거에서 여기서 b의 n-1에 해당하는 게, 자, r 위치에 n-1을 집어넣은 거죠. n, c, n-1, x의 n-1 해서 요 값이 여기서 b n-1이 되는 겁니다. nc, n-1. 그리고 b의 n-2는요, 좀 지우고 볼게요. 아까 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b의 n-2가 nc, n-2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b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나에 들어갈게요. k가 1부터 시작하죠? 1부터 시작하니까 앞에 다 n은 똑같고요. 뒤에 요것도 n 똑같죠? 그래서 nc, n-k 요 값이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c, n-k. 따라서 가가 자, 이렇게 되고요. 같으니까. 자, 한편 k가 1부터 n 사이일 때 k 곱하기 nck는 n 곱하기 n-1c k-1이므로, 자, 이거는 이제 성질입니다. 유도하면은 뭐 돼요. 자, 일단 믿고서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이거에 의해서 요 식이요. k의 nck의 제곱이 n 여기 지금 보니까 k가 이렇게 n으로 바뀌었죠. 요 식이 쓰인 겁니다. 요거를요. nck의 제곱을 k의 nck 곱하기 nck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럼 k의 nck가 여기 있죠. 요 값이 n의 n-1c k-1로 바뀐 거예요. 여기 n의 n-1c k-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근데 나머지 nck 있죠. nck가 요 난데 요 아까 나가 nc n-k잖아요. 요거랑 우리가 뭐 5c2는 5c3하고 똑같죠. 5에서 2 뺀 요 3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n에서 n-k를 빼주면 k가 나오겠죠. 그래서 nck와 nc n-k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 자리에 nc n-k 이렇게 바꿔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시그마는 k에 대한 거기 때문에 n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k와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나오고 나면은 자 이렇게 식이 되고요. 자, 요 값이 아까 요 부분 있죠. 요 식이 되는 거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1c k-1 똑같죠? 곱하기 나도 똑같아요. 똑같아서 요 값이 가로 바뀌는 겁니다. 요 값이 가. 근데 가가 아까 이 값이었죠. 2n 1c n-1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n 곱한 게 다로 바뀌는 다를 보니까 2분의 n의 2nc n 또는 뭐 n 곱하기 2nc n 다 2n이죠. 2n이기 때문에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그럼 요거 c가 원래 이제 팩토리얼로 표현해 보면은 2n-1 팩토리얼 나누기 n-1 팩토리얼과 2n-1에서 n-1을 빼면은 n 팩토리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 후에요. 여기가 지금 아까 여기 문제가 다 2n으로 바꿨죠? 2n으로 바꾸려면 분자분모에 2n을 이렇게 곱해 봅니다.
곱해보면은, 자, 여기가 2n-1 팩토리얼에 2n을 곱하면요. 2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 n-1 팩토리얼에 n이 곱해지면 이게 n 팩토리얼이 됩니다. 2는 앞으로 빼고요. 2 앞으로 뺀 상태에서 n 팩토리얼이고 여기 또 n 팩토리얼 있죠? n 팩토리얼이 2개. 그래서 요 부분이 자, 요 부분이요. 자, 요 부분이 자, 앞에 요거 2분의 1은 있죠? 2분의 1에 그다음에 2ncn이 됩니다.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앞에 2분의 1은 이렇게 있는 거고 곱하기 2nc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곱하기 앞에 n이 있죠? n을 곱하면 2분의 n에 2ncn이 되겠죠. 2분의 n에 2ncn.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여객선의 좌석이 A구역이 2개, B구역 하나, C구역 1개가 남아있다. 남아있는 좌석을 남자 승객 2명과 여자 승객 2명에게 임의로 배정할 때 남자 승객 2명이 모두 A구역에 배정될 확률을 P라고 하자. 120P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문제가 남자 승객 2명이 모두 A구역에 배정되는 거죠. 나머지 여자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남자 승객 2명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도 돼요. 자리가 이렇게 4자리가 있는 겁니다. 자, A 자리에 2개, B 자리, C 자리가 있어요. 자, 남자 승객 2명만 배정할 확률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남자 승객 2명을 우리가 배정하는 게 첫 번째 사람이 4군데 중에 한 군데 갈 수 있죠. 4 곱하기 두 번째 사람은 나머지 3군데 중에 하나. 4 곱하기 3, 또 뭐 4P2 해도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남자 승객 2명을 그냥 A, B라고 할게요. A, B가 A 구역에 있어야 돼요. 그럼 A, B 이렇게 앉거나 또는 B, A 이렇게 앉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죠. 곱하기 2가 됩니다. 곱하기 2. 분자가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확률 P. 근데 BC를 지금 고려 안 했잖아요. 고려 안 해도 돼요. 여기 상관없기 때문에. 이 고려하면 이렇게 돼요. BC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BC도 자, 여기에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분모가. 대신에 분자도 여기 또 예를 들어 여자 2명을 CD라고 하면은 CD도 CD거나 DC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두 가지 이렇게. 어차피 이 값이 1 돼요. 1 되기 때문에 곱하기 1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확률에서는 이렇게 상관없는 것들은 어차피 곱하기에도 1 되기 때문에요. 무시하고 관심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위주로 계산을 해도 되는 겁니다. 약분하고 나면은 6분의 1이 되겠죠. 6분의 1에 120 곱하면은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숫자 1, 2, 3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이때 많이자리 숫자와 1위자리 숫자가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5자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많이자리수 여기죠. 많이자리와 1위자리수가 같은 경우 1, 2, 3이니까요. 1로 같을 수도 있고 뭐 2로 같을 수도 있고 3으로 같을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우리 경우의 수에서는요. 대칭성을 잘 봐야 돼요. 즉 1이나 2나 3이나 상황이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3이 들어가고요.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이라고 한 경우 다 구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는 이런 대칭성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1이라고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보겠습니다. 나머지 3개만 넣으면 되는데요.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혹시나 1이 더 쓰인다면 자,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1이 갈 수 있는 곳은 이 가운데밖에 없겠죠. 1이 쓰이는 경우 1이 이 가운데 쓰이는 경우 보겠습니다. 그럼 요 자리와 요 자리는 2와 3 중에서 아무거나 오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2와 3 중에서 아무 데나 오면 돼요. 2 곱하기 2에서 이런 경우가 4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을 안 쓰는 경우 1을 안 쓰게 되면은 2와 3만으로 이 세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만약에 2가 쓰면은 그 다음은 3이 와야 되고 다음은 무조건 또 2가 와야 되겠죠. 이런 경우랑 3을 먼저 쓰게 되면 그 다음에 2가 와야 되고 다시 또 3이 와야 되겠죠. 두 가지밖에 없겠죠. 두 가지. 총 6가지. 6을 곱하면은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주사의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각각의 유닛수를 mn에 대하여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사건을 2라고 하자. 두 주사의 A, B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2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2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그랬습니다. x의 분산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일단 끊어보면요. 여기서 자, 이 사건 2의 확률이겠죠. 자,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이 p를 계산을 하고 나면 독립시행을 12번 한 거죠. 12번 중에 사건 2가 몇 번 일어나냐. 이거는 이항 분포가 됩니다. 12의 확률 p 해서 여기서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확률 p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던져요. 두 개를 동시에 던져가지고 자, mn에 대하여 제곱의 합이 2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구해도 되고 뭐 여사건을 이용해도 되겠죠? 직접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지. 자, mn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요. 전체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6해서 36 되고요. 자, 분자는 m이 1인 경우. 자, n이 1부터 자, 5, 25는 안 되겠죠? 4까지 되겠네요. 4, 4, 16. 그래서 4개가 나오고요. 자, m이 2인 경우. 또 1부터 일단은 4까지는 되겠죠? 4, 4, 16 더하기 3, 20이니까요. 그 다음에 m이 3인 경우 1, 2, 3, 4까지 3, 4하면 제곱해서 더하면 25가 됩니다. 그래서 3일 때는 4까지 그 다음에 m이 4인 경우는 1, 2, 3까지가 되겠죠. 5인 경우. 자, 5면은 5의 제곱해서 25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상은 없습니다. 개수가 여기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그리고 여기는 3개. 4개씩 3개니까 12에다 3 더하면 15. 15개가 되겠네요. 3으로 약분해보면 3, 5, 15, 12. 12분의 5가 됩니다. P값이 12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분산은 이항분포의 분산은 MPQ 이렇게 되죠. N이 12, P가 12분의 5, Q는 1에서 12분의 5 뺀 12분의 7 곱해보면 약분되고 12분의 35 12분의 35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분자 분모 더해주면은 47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